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이상하게 생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노력해왔어요. 더 이상한 건 수년에 걸쳐 사람들이 이 신화 속 휴머노이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근처의 섬에 살았던 부족으로 알려진 시시 고르가데스처럼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문헌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부족의 남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여자들은 확실히 특별했어요. 이 부족의 여성들은 온몸에 털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이 휴머노이드를 원숭이나 유인원들과 혼동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한 카르타고의 장군은 과거에 실제로 이 섬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람들이 정말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이 기록이 사람이 아닌 영장류에 대한 기록이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줘요. 유인원이나 원숭이가 사람을 처음 본 후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고르가데스족과 그들의 고향인 섬의 위치는 불확실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1세기 로마의 학자 플리니는 또 다른 이상한 부족에 대해 썼는데요. 이 사람들을 아스토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르가데스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북인도 국경 근처의 겐지스강 상류에 사는 털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을 이상하게 만든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플리니는 이 생명체가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했어요.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개들은 식물과 사과의 냄새를 맡으며 영양분을 얻었습니다. 강한 향기는 이들에게 매우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체격은 마르고 뼈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부분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 존재했다고 믿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 신비한 냄새를 맡는 행동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위치한 부족들이 여행할 때 향기로운 과일과 채소를 가져갔다고 믿어요. 좋은 냄새를 맡으면 고산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여행자들이 메스꺼움을 나쁜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파, 말린 사과, 살구, 마늘 냄새를 맡으며 대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로 플리니는 인간과 비슷한 이상한 종족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매우 즐겼던 것 같아요. 그의 글에서 그는 가슴에 얼굴이 있는 머리 없는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이 종족은 중세 이야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가슴 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사자, 코끼리, 뱀과 같은 야생동물에 둘러싸인 북아프리카의 산악지대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작가 헤로도토스도 그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역사의 아버지이자 거짓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섣불리 믿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신화 속 생명체를 둘러싼 다른 많은 신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묘사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어요. 투아레그족처럼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몸을 완전히 덮는 옷을 입는데 천에 눈과 코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동안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전통 때문이죠. 이러한 복장을 고려하면 고대 작가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다음 신화 속 그룹은 바세타운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후각이 뛰어나거나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코를 골아서가 아닙니다. 귀가 너무 길어서 밤에 온몸을 덮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파노티족이라고 불렸고 알 수 없는 추운 섬에서 온 거대한 귀를 가진 부족이라고 전해졌어요. 큰 귀 안에서 잠을 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귀가 사람들을 날게 해준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모노포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하셨을 거예요. 모노포드는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커다란 발이 하나뿐인 생명체입니다. 모노포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한쪽 발을 뜻해요. 그림자 발이라는 뜻의 스키아포드라고도 불렸죠.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발이 너무 커서 햇볕을 피하기 위해 우산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뜨거운 햇볕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 발을 들고 등을 대고 누워 있었을 뿐이었죠. 발에 화상을 입는 건 차치하고서요. 기원전 414년 연극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모노포드를 만난 여행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들은 다리가 하나이지만 쉽게 뛰어넘어 이동할 수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인어를 빼놓고는 인간과 닮은 이상한 생명체 목록을 완성할 수 없을 겁니다. 인어는 바다에 사는 신화 속 존재로 묘사되며 보통 여성의 상반신과 허리 아래 물고기 꼬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인어는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거나 위험과 파괴를 상징하기도 해요. 가장 먼저 알려진 인어 전설은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타르가티스라는 정령은 바다에서 살고 싶었지만 동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의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초기 영국에도 인어에 대한 민화가 있지만 그림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아요. 선원들의 이야기에서 인어는 행운과 비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날씨를 조종하는 인어를 믿기 시작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인어는 예측할 수 없고 스릴 넘치는 물의 특성을 반영해서 바다와 마찬가지로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인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일부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증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피지 인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피지 인어는 1840년대에 미국의 쇼맨 P.T. 바넘이 소개한 인어입니다. 이 인어는 뉴욕, 보스턴, 런던에서 선보였고 대중의 많은 관심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가짜 인어가 예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는 유인원이나 원숭이 뼈에 생선 꼬리를 붙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인간을 닮은 신비한 신화 속 생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숲속에 사는 한 여성에 관한 것으로 검은색의 긴 머리카락을 가진 것으로 묘사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의 발이 뒤를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키는 작지만 이목구비, 특히 눈이 매우 아름답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라시구아파입니다. 야행성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발자국만으로는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발 위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보름달이 뜬 밤에 찾으러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조건이 있죠? 그리고 도움을 줄 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에서는 수줍음이 많아 사람만 보면 도망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무에서 잠을 자고 물고기와 과일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유럽 신화에서 난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북유럽 이야기에서 난쟁이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작지만 최고의 대장장이로 묘사돼요. 난쟁이들은 많은 영웅들의 퀘스트를 돕는 강력한 도구를 제작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일부 난쟁이들은 모양을 바꾸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바늘과 같은 무생물이나 물고기, 수달과 같은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난쟁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남부 유럽에 있던 광부들은 청동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주석이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광부들은 더 많은 물자를 찾아 북서쪽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더 많은 주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부들은 대부분의 북유럽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고 피부색이 어둡고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금속에 대한 지식이 훨씬 뛰어났고 금속을 채굴하고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마술사라고 믿었을 정도로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당연한 일이죠.